일화 폭설의 갱도. 폭설이 내리는 밤, 서아리는 차에서 내려 헤드랜턴을 켰다. 바둑아, 바둑아. 오후부터 보이지 않던 유기견 바둑이를 찾아 폐광 쪽으로 올라온 지 벌써 1시간째였다. 수의사로 산골에 내려온 지 3년, 할인이 돌보는 유기동물은 15마리였다. 그중 바둑이는 왼쪽 앞다리를 절뚝이는 노견이라 눈 오는 날이면 유독 더 걱정이 됐다. 눈보라가 거세졌다. 시야가 5미터도 채 나오지 않자 할인은 입김을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폐광 입구 쪽으로 가면 바람을 덜 맞는 움푹한 자리가 있었고 바둑이가 가끔 거기서 쉬곤 했다. 할인은 눈 위에 남아있는 어설픈 발자국을 더듬어 따라가며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제발 거기만은 아니길. 그때였다. 앞쪽 눈발이 얇아지는 틈 사이로 엔진 소리가 낮게 파고들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산길을? 할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마을 사람이라면 이런 날 폐광 근처로 올라올 이유가 없다. 눈보라 사이로 검은 SUV 2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차들은 폐광 입구 앞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가 갱도 벽을 훑었다. 하얀 눈 속에서 폐광 입구는 더 검고 깊게 벌어진 입 같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4명이었다. 모두 검은 방한복을 입고 후드를 눌렀었는데 움직임이 이상하리만큼 정돈돼 있었다. 산골 작업복 특유의 허술함이 없었다. 할인은 바위 뒤로 숨은 채 숨소리까지 죽였다. 뒷좌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끌려 나왔다. 처음에는 큰 자루인 줄 알았다. 그러나 눈 위로 쿵 하고 떨어진 것은 사람이었다. 팔이 뒤로 묶인 노인이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머리칼은 눈과 피가 엉겨붙어 어둡게 뭉쳐 있었다. 노인은 넘어지며 억눌린 신음을 흘렸고 검은 장갑이 거칠게 어깨를 잡아 억지로 일으켰다. 회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낮고 무심한 말이 눈보라를 뚫고 들렸다. 회장님. 그 단어가 귀에 걸리는 순간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산골 폐광에서 회장님이라 불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할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노인의 얼굴 윤곽을 다시 보려 했었다. 뉴스에서 몇 번 스쳐봤던 얼굴, 태석 머티리얼즈 창업주 윤태석. 설마 정말? 할인이 충격에 굳어있는 사이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짧은 칼을 꺼냈다. 번뜩이는 반짝임이 아니라 빛을 먹는 듯한 검은 칼날이었다. 그는 노인의 복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다른 남자는 노인의 머리를 뒤로 젖혔다.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빨리 끝내고 내려가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이 들어갔다. 깊이, 정확히. 노인의 몸이 휘청 흔들리며 무너졌고 테이프 아래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할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는 순간 자신도 함께 끝난다는 감각이 뇌를 세게 눌렀다. 남자들은 노인을 갱도 안으로 밀어넣었다. 입구 안쪽에는 이미 파놓은 듯한 구덩이가 있었고 그들은 노인을 그 안으로 굴려 넣더니 삽으로 눈과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 삼날이 얼어붙은 땅을 긁는 소리가 불쾌하게 반복됐다. 마치 살아있는 숨을 소리로라도 완전히 덮어버리려는 듯했다. 휴대폰, 지갑 확보했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의 소지품을 꺼내 불에 붙였다. 불씨가 눈보라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다 종이와 가죽을 삼키며 타들어갔다. 그들은 증거가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차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다시 울리더니 2대의 SUV는 눈길을 가르며 산 아래로 사라졌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인은 움직이지 못했다. 귀에는 폭설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남았다. 지금 내가 본 게 진짜야?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갱도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탁탁. 돌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약하고 느리지만 분명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할인은 그 소리가 들린 순간 머릿속의 계산이 모두 무너지는 걸 느꼈다. 신고해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묻히고 있는데 그냥 돌아서면 그 다음은 평생 자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할인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갱도 입구로 달려가 모래주머니를 뜯어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지만 그 덕분에 덜 아픈 것 같기도 했다. 접이식 삽을 꺼내 얼어붙은 흙을 퍼냈다. 삼날이 튕기고 흙덩이가 부서지지 않으면 손으로라도 긁어냈다.
손바닥에 피가 배었지만 지금은 피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나 팠는지 모를 즈음 흙더미 사이로 검은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다. 하리는 숨을 들이켜고 흙을 더 헤쳤다. 곧 노인의 얼굴이 입과 코에 흙이 잔뜩 묻은 채 드러났다.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리는 노인을 끌어올려 눈 위에 눕혔다. 노인은 입안에 흙을 뱉으며 간신히 숨을 들이마셨다. 복부 쪽은 피로 젖어 있었고 호흡은 끊어질 듯 얇았다. 하리는 가방을 열어 비상 담요를 꺼내 노인의 몸을 감쌌다. 은박이 바람을 받아 바스락거렸지만 하리는 최대한 소리를 눌러 죽였다. 말하지 마세요. 숨만 쉬세요. 하리는 스카프를 풀어 상처 위를 강하게 눌렀다. 피가 순식간에 스며들었다. 노인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가 하린을 향해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누구?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요. 일단 살아야 해요. 하린은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거의 끌다시피 업었다. 체격이 큰 남자를 업어본 적은 없었지만 하린은 이 산길을 매일 걸었다. 넘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바둑이를 찾으러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 길을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모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우연이 사람 하나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다. 산등성이 아래 폐광 사무실로 쓰던 작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노인을 바닥에 눕히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기계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하리는 곧장 응급 키트를 꺼냈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소독약, 봉합도구, 장갑, 작은 산소통. 밤길에 늘 챙기던 것들이었다. 병원은 못 가요. 하리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여기서 해야 해요. 소독약 냄새가 퍼지고 하린의 숨이 조금 가라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손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상처를 확인하고 출혈을 눌러 막고 봉합할 준비를 했다. 바늘이 살을 통과할 때마다 노인의 몸이 움찔했지만 하리는 속도를 조절하며 정확하게 꿰맸다. 봉합이 끝났을 즈음 노인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아 하린의 손목을 붙잡았다. 힘은 없는데도 손끝이 절박했다. 노인의 손가락이 피로 젖은 채 하린의 장갑 위를 더듬더니 천천히 두 글자를 그렸다. 백야. 하린은 눈을 깜빡였다. 백야, 그게 뭐예요?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눈꺼풀을 무겁게 내리며 다시 의식을 놓았다. 하린은 노인의 맥을 짚었다. 살아있다. 그러나 불안정하다. 그리고 바깥은 더 불안정했다. 창고 밖 멀리서 여러 개의 빛이 산비탈을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렸다. 너무 빨라.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금 사람들을 보낸 쪽이 이미 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하리는 노인을 끌어 창고 안쪽으로 이동시켰다. 바닥에 덮개가 있는 점검구, 폐광 시절 전기 배선을 점검하던 좁은 공간. 하리는 덮개를 열어 노인을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덮개를 덮고 상자와 천으로 위장하자마자 문고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거칠게 열렸다. 거기 누구야? 3명이었다. 무전기를 든 남자, 창고 바닥을 발로 차며 냄새를 확인하는 남자, 그리고 하린을 뚫어지게 보는 남자. 그 눈빛은 차갑고 익숙했다. 현장에 익숙한 눈. 경찰일 수도 아닐 수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도움을 주러 온 눈은 아니다. 여기서 뭐해? 남자가 물었다. 하리는 숨을 고른 뒤 일부러 눈에 힘을 풀었다. 입꼬리를 어설프게 올리며 멍한 웃음을 지었다. 정상적인 얼굴이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하리는 오래전에 배웠다. 눈이 예뻐서요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바닥을 뒤지던 남자가 피 묻은 스카프를 발견해 들어 올렸다. 하린의 심장이 뚝 떨어졌다. 이거 피잖아. 하린은 더 크게 웃었다. 웃음이 떨려 목이 갈라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끝이었다. 토끼요. 토끼가 아파서. 남자 하나가 멱살을 잡아당기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여기 피 흔적 있다. 위치 공유한다. 하리는 공유라는 단어에서 등골이 식었다. 이들이 단독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 남자들이 창고 안쪽을 더 뒤지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드론 준비됐습니다. 열화상으로 흡습니다. 10분 내 도착. 하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드론, 열화상. 이제 숨기기만으로는 안 된다. 기술로 찾는다. 창고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지원 오면 다시 들어간다. 감시해. 문이 닫히자 하리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그러나 멈출 시간은 없었다. 하리는 점검구를 열어 노인을 확인했다. 윤태석은 어둠 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억지로 뜨며 아주 낮게 말했다. 아무도 믿지 마. 하리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지금 할인이 붙들어야 할 전부였다. 알아요. 할인이 낮게 답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갈 거예요. 할인은 은박 담요를 다시 꺼내 노인의 몸을 감쌌다. 냉각팩도 꺼냈다. 열화상에 잡히지 않으려면 체열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너무 낮추면 노인이 먼저 꺼질 수 있다. 선택은 잔인했다. 할인은 이를 악물고 팩을 담요 바깥쪽에 분산시켜 붙였다. 노인이 떨림을 보이자 할인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은 들키면 끝이에요. 그때 바깥에서 드론의 모터음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웅웅. 할인은 창고 뒤편 비상문을 열었다. 밖은 폭설과 어둠뿐이었지만 그 어둠이 유일한 길이었다. 할인은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눈 속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백야. 노인이 남긴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두 글자를 지우기 위해 사람을 묻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더 큰 판이다. 할인은 그 판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드론이 능선 위를 지나가며 서치라이트가 눈밭을 후뒀다. 할인은 바위 뒤에 몸을 눕혀 담요를 눌러 소리를 죽이고 노인의 입을 손으로 가렸다. 잠시 뒤 드론이 멀어지자 할인은 숨을 들이켜며 일어섰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다. 마을 사람도 잘 모르는 옛 환기 터널. 사람의 체온이 쉽게 퍼지지 않는 바람이 세게 통하는 길. 위험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길이 더 안전했다. 할인은 한 번 더 노인의 숨을 확인한 뒤 낮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끌고 갈게요. 숨만 쉬세요. 윤태석은 대답 대신 눈을 느리게 깜빡였다. 할인은 그 작은 반응을 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산 전체가 누군가의 사냥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냥터 한가운데서 서아리는 끝내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